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47만 원에 10%. 47만 원이요. 네.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그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이요. 아, 음. 오늘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하창훈 본부장님이요. 네, 하창한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년 정도 되셨으니까 상당히 조금 답답한, 그리고 이제 저점 부분에서 그래도 잡으신 것 같아요. 좀 그 부분에서도 위에 잡기는 했지만,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가격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죠 매수가 뭐 단기로 보고 있기는 해요. 네네네. 그래서 매수가나 오면은 그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네. 2차 전지가 뭐 감을 잡을 수 없고 해서 그게 네. 한 뭐 연장으로 보기는 하거든요. 1년을 더 보고 싶은데 네네. 그게 매수가가 언제가 될지.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그러니까 매수가가 오면은 매도를 하기 위한 장기 투자인지, 아니면은 매수가 위로도 충분히 갈 거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셔서, 뭐 50만 원대, 60만 원을 보시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아 저는 솔직히 네. 매수가 오면 네. 그 위로 간다라고는 봐요. 네네. 매수가가 온다면은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젠가 갈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네. 기간이 연 단위로 보긴 해도 네. 그게 몇 년 연 단위인지 뭐 아, 아니면은 약하게는 1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정도 보면은 어떤 매수가라도 올 것인지 매수가 오면 그 이상도 간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매수가가 47만 원이시고, 비중이 다행스럽게도 엄청 높은 퍼센테이지는 아닌 10%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저는 물론 이 종목으로 해답을 찾기보다는 10%면 더 좋죠. 다른 어떠한 요번에 이제 지수가 떨어졌을 때 뭐 지수를 사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10% 정도면 충분히 다른 종목으로 지워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본전 위로도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종목으로 그 작업을 같이 병행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장기 보유도 하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 본전 위로도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지금 47만 원에서 만약에 비중 10%를 태우신다라고 하면은 30만 원대 중반까지는 좀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하긴 할 건데, 언제 하실 거냐면, 만약에 그게 싫으시면은 지수나 다른 걸로 하셔서 그냥 LG 엔솔을 1%씩 계속 줄여 나가시면 돼요. 지금 이게 이제 직전 저점이 깨지기 직전이거든요. 월봉상. 요게 명확하게 깨지고 나서 한번 지지 반등 나올 때 비중을 10%를 더 사세요. 근데 이제 본래 계좌에 사지 마시고 두 번째 계좌에서 사신 다음에 한 번 정도는 되돌림이 그 이전 떨어지기 직전 그 큰 음봉까지는 한번 올라오거든요. 그때 기술적으로 한번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어떤 패턴이 나올 거냐면 요 기간에서 연기금이 연달아 사는 이 작업이 나올 겁니다. 이거 하면서 바닥 잡고 올라올 때는 적어도 15%에서 20%는 한 번씩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가 있을 때만 10% 들어오셔가지고 연기금 따라서 가다가 매도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LG 엔솔을 저는 그렇게 해서 좀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포트에서 아무리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자발적 장기 투자가 아니시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장기 투자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현재 매수가보다 더 위에 올라간다라고 판단이 들면 지금 가격에서 사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손이 안 나간다라는 거는 비중 확대를 안 하신다라는 거는 사실상 본래의 마음은 매수가 오면은 근처에서 던질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해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투매는 얼마 가격에서 하면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전 저점이 깨져야 돼요. 깨진 상황에서 이렇게 깨지다가 이렇게 지지 반등이 나오잖아요. 지지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이 만들어질 때 연기금 수급이 연속적으로 분명 들어올 겁니다. 그때만 일시적으로 잠시 비중 태우셔가지고
퍼센테이지 먹고 올라온 수익금만큼 LG 엔솔을 까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 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네. 연기금 들어오고 할 때.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2차 전지 지금 산업이 사실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압도한다라고 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린 게 딱 특정 구간을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보다 주가가 더 빠진 상황에서 지지를 하고 있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연기금 수급이 때로 들어올 때 그때 한시적으로만 딱 하시면 됩니다. 본래 계좌 절대 하지 마시고 서브 계좌로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네, 일단 수급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5월에도 주상전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로보티즈 35,300원 20%요. 네, 혹시 매도 시점 오늘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어떤 거요? 매도 시점. 매도 시점이요.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는데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이요. 네, 하창한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로봇주는 또 저희 옆에 계신 분도 되게 잘 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목표가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 전에 38,000원이 넘어가면 수익이 난다고 한번 제가 상담할 때 그러셨거든요. 한참 오래됐는데. 네네네. 그래서 기다리고 지금 있었는데 계속 내려가서 걱정돼가지고. 로보티즈 오늘 주가 한번 올라가지 않았나요? 38,000원. 내려갔는데 저 방송 보고 있으면서 봤어요. 네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4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그 들어가신 가격대가 요거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지금 이 종목은 위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매수하신 단가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딱 그 박스권 매매 중간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되게 애매한데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바로 매도하셔도 손해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스권 매매할 때 중요한 거는 매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박스가 윗박스권에서 논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좋은 타점이지만 밑에서 내려왔다가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방 박스권보다는 하방 박스권에서 움직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솔루션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현재 구간에서 그냥 바로 매도를 하시고요. 다시 3만 원 초반에 왔을 때 비중을 다시 태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한번 방법이고 이건 대신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한 주 정도만 남겨놓고 관망하시다 가격 오면 매수하고 다시 올라오면 35,000원대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절반 수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 4만 원까지 갔을 때 전량을 수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20%를 세팅을 하시면 아마 손익비는 매우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구간에서 이제 상방을 노리는 건데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 4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근데 특정 조건이 뭐냐면 그게 가려면 36,700원을 꼭 넘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넘어야 되냐면 거래량을 동반해서 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슝 생기면서 얘를 이렇게 뿅 하고 넘어가야 이제 윗라인을 한번 노려볼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굉장히 작은 이런 양봉 캔들들로 올라가야 돼서 뭐 충분히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이전 고점 중요한 라인에서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땐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약간의 이 밑에 포지션에서 잡는 것도 언급을 드린 게 만약에 오늘 저녁에 21시 30분에 나오는 미국의 GDP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 기술주들이 대거 좀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로봇주들도 그 조정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고 밑에서 내가 기다렸다가 좋은 타점에서 상방 한 30% 잡고 그 매매를 하실 건지 아니 지금에서 약간의 리스크를 안고 윗라인을 노리실지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 방금 그 LG 이렇게 잠깐 뉴스 뜨던데요. 네. 그건 무슨 말씀인가? 그 영향은 안 받나요? 휴머노이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로보티즈. 그러니까 로보티즈의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슈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로봇주를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특정 추세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지지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조이긴 하지만
요 이제 윗라인을 뚫어줘야 추세 매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종목은 4만 원이 넘어서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박스권에 대한 매매 전략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시간을 엄청 오래 태우실 수 있고 하반기 이후 그때까지 변동성이 나와도 전혀 걱정이 없으시면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지만, 최근 시장이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타이밍이 또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잠시 뒤에 공략주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목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여기 공항이라서 네. 좀 상담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공항에 지금 비행기 타러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럼 아니, 상담이 지금 어려우신 걸까요? 네, 지금 현대차가 네. 25만 원에 10%거든요. 네네. 지금 나 공항에 지금 서울에 와 있어서 지금 대기 중에 있었는데 지금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25만 원에 10%요. 네네. 네, 그럼 상담은 이하- 추후에 방송으로 이하진- 보시기 바랄게요. 저 일단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예, 이하진 기자님, 이하진. 네, 이화진 과장님께 바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일단 질문을 안 던질게요. 그냥 현대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은 물론 이제 어제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알루미늄과 특히 이제 철광과 이제 관세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관세를 완화를 했고, 물론 이제 3.7% 정도 거의 한급하는 이제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관세가 부과됐던 자동차 판매권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대략 한 25만 원대 가격대. 저는 이제 계속 주상전에서 이제 현대차나 이런 기아 얘기를 하게 되면서 물론 매도 의견을 조금씩 내어왔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관세가 마무리됐는데도 오늘 주가가 반응을 해왔듯이 과연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꾸준하게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것도 물론 그게 만약에 예상대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자동차 이제 판매 수요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어제 GM 실적 발표 나왔죠. 어제 GM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안 좋았죠. 왜냐면은 이초에 지금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지만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 잘난 이유가 이미 2분기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선제 주문들이 먼저 나왔던 겁니다. 그게 나온 거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쇼크는 나올 가능성이 전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6월, 7월쯤에 제가 봤을 때는 파월이 한 번은 좀 손을 뒤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가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인하 가능성이 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2, 3회까지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할부 금리가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는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게 작년만큼 이제 판매 대수가 올라갈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물론 여기서 사실 매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이 좀 굉장히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를 한 22만 원 정도 좀 목표가를 좀 잡고는 있기는 한데, 만약에 내년까지 계속 들고 갈 자신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25만 원까지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왜냐면은 지금 현대차가 물론 이제 2, 3년 뒤에 본격적으로 공장 증설 이전을 하긴 하겠지만은 전 전기차가 한 내년 정도만 되면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현대차 알리바마 공장에 있는 라인업 자체를 지금 하이브리드가 대부분은 어느 정도 메꾸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기존에 원래 하려고 했던 전기차 라인을 이제 뒤바꾸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익성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걸 좀 내년 상반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면은 현대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22만 원, 장기적인 목표가로 25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휴장을 앞두고 또 마음 편한 수요일 보내시고요. 지금도 주상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전 기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71,500원에 20%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2달 됐습니다. 아, 2달 되셨는데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하창한 본부장님이요. 네, 하창한 본부장님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전기술은 저는 뭐 홀드로
좀 편안하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사실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지금 국내적으로 원전 쪽, 특히나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체코 원전 이후에 이제 SMR 쪽으로 포커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 성장도가 매우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대신에 이 종목을 선택하시면 장기 보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나 장기 보유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혹시나 매매를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목표가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 본전 놓으면 팔라고요. 본전 오면 판다고요? 본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기술로 본전이 왔을 때 파시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원전 쪽으로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DHI 두 종목을 방송에서 참 많이 말씀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원전 쪽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하나 가지고 계신 게 전혀 나쁘신 선택은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을 먼저 예로 들면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원전 10기를 추가로 한다는 내용도 나왔고요. 유럽 쪽은 풍력과 태양광으로는 에너지 유지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SMR을 정말 폭발적으로 늘려야 되는 곳이고요. 또 미국도 땅덩어리에 비해서 원전의 대수가 너무 적어요. AI에 따라서 지금 전력 수요는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GEB에서 GE 제너버 같은 종목이 가스터빈으로 엄청나게 막 활성화되고 하는 것들도 결국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한전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쁜 선택은 아닌데 만약에 본전에서 매도를 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원전 쪽으로 갈아 끼우시거나 혹은 뭐 변압기나 유틸리티 쪽으로 가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이 작년에도 뭐 미국장에서 유틸리티 퍼포먼스가 탑5 안에 들 정도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장기 보유를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본전까지는 3%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매도하시려는 건 요번에 하락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셨기 때문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은,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뭐, 본전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올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면, 안 그래도 원전은 한 번 정도 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전으로 못 오더라도 체코 원전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는 전후에는, 좀 강제적으로라도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걸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번 꼭 째려봐 주시면은 그래도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좀 빠른 의사결정을 안 하시는 게 이 산업의 사이클이 굉장히 기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네,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민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인데요. 전화를 받으시면 종목에 대한 질문들 마음껏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화진 과장님. 이제 5월에는 시장이 좀 웃을 수 있을까요? 항상 5월을 세리메이라고 하죠. 네. 물론 매년마다 조금 안 좋은. 네, 받으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매경제 주상전화입니다. 네네네, 수고 많습니다. 네, 저는 이하진 과장이고요. 혹시 뭐 종목은 혹시 궁금하신 거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뭘까요? 부산산업. 부산산업이요? 네네. 이게 부산산업이 이게 가덕도 혹시 그걸로 사신 거 아니에요? 그 테마. 여기가 부산이거든요. 예, 그렇죠. 부산. 네, 저도 부산이 이 고향이긴 한데. 그럼 가격대가 얼마실까요? 8만 원은 10%입니다. 8만 원에 10%. 그러면 최근에 사셨겠네요? 네, 뭐 저번 달에 샀는가? 이렇게. 이게 혹시 정확하게 어떤 테마주로 사신 거예요? 뭐 북한 정책주도 되고 맞아요. 그런 관련돼서 산 것 같는데. 하긴 최근에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안 그래도 지금 뭐 일정을 좀 잡는다고 얘기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일단 전 당분간은 움직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이제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들을 하나둘씩 하고 있고 아직까지 안 했던 거 AI 관련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정책도 있고 그리고 대북 정책 그리고 지금은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관련 이제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 끝나면 아마 그 다음이 저는 대북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은 결국 스케줄 일정에 따라서 좀 매매가 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게 예전이죠. 한 7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 1차 회담 했을 때 그때 좀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핵무기 관련 이슈로 인해서 약간 협의를 못 보면서 그때 바로 아마 저 대북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빠졌던 만큼 대신 비중은 늘리지 마세요. 늘리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를 테마주로 접근하신 거면 테마주로 전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밸류는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고 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아마 일정이 조만간 지금 조율 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한번 제가 볼 때 주가는 슈팅을 한번 세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올 수는 있는데 너무 그리고 예, 욕심은 올해 뭐 정책적인 관계가 없습니까? 정책주요. 예. 물론 이제 선거. 그것도 이제 여러 공약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고, 물론 저도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여러 이제 좀 재판 관련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그 6월 달에 5월 달이나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 거에 따라서 뭐 이런 관련들 뭐 옛날 뭐 금강산 강경 이슈나 이런 게 포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움직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보다 더 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랑 이제 미국과의 관련된 회담인 것 같아요. 그 회담이 시장에 조금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선에서만 어느 정도 매매를 하시지 절대 진짜 제 경험상 항상 제 고객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 인천 테마주가 나오면은 계속 돈을 붓더라고요. 부으면서 비중을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냥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10만 원까지는 터치 이상을 한번 할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은 딱 그 8만 원 선에서 한 적당한 선에서만 매매해서 먹으시는 게 낫지. 뭐 이거는 제가 뭐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회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테마로만 보시고 한번 그 대북 이슈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매매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민이 꼭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창한 본부장님. 이제 5월에 좀 주목해봐야 될 섹터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뭐 오늘 GDP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말캉말캉한 소비나 뭐 엔터 뭐 이런 쪽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관세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산업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일경제TV입니다. 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고 해서 전화 드렸는데요. 그 원택. 원택. 네. 제가 지금 네. 6,210원에 네. 40%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뭐 이제 수익과이니까 네네. 계속 가도 될까 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혹시 뭐 이거 뭐 사실 기업 스토리는 지금 되게 좋잖아요. 턴어라운드도 네. 하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네. 뭐 어디 가격까지 혹시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이번에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배당도 주고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10,000원 넘설까지 가지고 가도 될 건가 해가지고. 네, 뭐 만 원 정도, 10,000원대 초반, 요까지 요 한번 갭을 메우는 것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추가적으로 그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붙어주게 된다면 예, 저는 예.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 다른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원택의 수익률이 적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시작 부분이 아래에서 그렇지. 대부분의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 상승 흐름은 비슷합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넘버가 나오고 있고 또 수출에 대한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뭐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비중이 40%이시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그 비중 조절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사실은 제가 그거 100% 가지고 있다가 네네네. 줄인 거예요. 줄이신 거구나. 네. 네, 되게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뭐 어쨌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추가적으로 우상향을 하는데 대신에 예. 비중이 어쨌든 20%까지는 줄이실 수 있지만 20% 정도는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라도 뭐 미국의 분위기가 되게 안 좋고 해서 뭐 억지로 좀 끌려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7,650원이 깨지면은 비중 조절을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게 네. 안 깨지면은 그냥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산업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예, 제가 예. 이제 전화 드리기 직전에 얘기하던 그 말캉말캉한 산업군 안에 이런 미용 의료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넘버도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수급적으로 지금 연기금이 많이 매집을 했다가 조금 수익 실현을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야, 이제 이 그래요? 매도 네. 타이밍에서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긴 한데 만약에 양매도가 좀 연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럴 때는 조금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적인 기준 네. 그리고 수급적인 기준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네, 사실 네. 고민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아니, 이렇게 보면은 네네네.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사고 기관이 팔면 외국인이 사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맞아요. 네, 이 종목이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주식을 살 때 제가 뭐 좀 배운 게 없어서 아, 너무 잘하고 예, 계신데요. 예. 외국인하고 기관만 보고 저는 사갈랑요. 아이고,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양매도가 강하게 나올 때만 좀 조심하시고 특정 가격만 네.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꼭 원하는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